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소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시장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더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주식하기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해도요,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나스닥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증시에서 기준은 S&P 지수거든요. 그래서 S&P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0.48% 하락으로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떨어졌으니 국내 증시도 월요일에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최근에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별로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국내 증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물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미국 경제는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의 예상은 일단 미국은 금리를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가 몇 %인지 올리는지 떨어지는지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몇 %를 올리는지 또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 의장이죠. FOMC 의장. 이 파월이라는 사람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이 머릿속에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지금 중요하고 국내 증시도 중요한데요. 이 시장의 방향 자체는 결국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하다라는 이 표현이 맞겠죠. 거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결국 다음 주에 금리를 동결하든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든 결정이 나게 된다면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도 역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 역시 우리가 또 활기차게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 방법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문자하고 그 다음에 전화 두 가지가 다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 상담은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자는 유료입니다. 100원이고요. 100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화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상담 많이 해드릴 테니까 02-2638-3985번이거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올 텐데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강연회 여러분들 만약에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라는 그 속담 아시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해보고 실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어느 지역에서 강연회가 있는지 잠시 CG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셨나요?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 계시다면요, 강연의 일정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주식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항상 이제 주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좀 너무 쉽게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2부 첫 번째죠?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열 전문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게 또 고민이 돼서 전화 주셨나요? 텔레칩스고요. 네. 23,900원에 10%요. 23,900원에 10%예요. 네. 자, 23,900원. 그럼 이 종목은 매수를 혹시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한 달? 한 달 정도가 되셨어요? 네. 그럼 수익이 살짝 났다가 또 빠진 거 아닌가요? 살짝 났다가, 네. 그렇죠. 살짝 났다가. 네. 또 수익이 났다가 빠지면 참 좀 아쉬워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또 반등 나왔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사실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잘 버텨왔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좀 대부분 좀 약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특히나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관련주라서 그런지 그래서 텔레칩스의 주가는 그동안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잘 버텨줘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그 하락이 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부터 해서 2분기까지 실적도 사실상 굉장히 양호하고 그래서 이 기업이 네. 그나마 좀 잘 버텨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좀 떨어졌으니까 과연 이 종목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가, 내가 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10%의 매수 비중은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에 좀 있는 거고 대응이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손실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시세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실적도 역시 아직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이제 최소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2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정도라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등 주면 그때 나올 때 이 다음 주 아니고 뭐 한 주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는 네.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한번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25,000원 목표 주가를 보시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정말 진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각오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각오, 그 정도까지 보일 자리는 아니에요. 네, 이게 최소한 이 추가 종목은 매수 없이 2만 원 아래까지 빠져나올 뭐 수 있다는 떨어진다면 얘기죠.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종목은 25,000원 반등 시에만 잘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사막 콘덴서. 사마콘대에서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3,300원에 15%예요. 53,300원인가요? 예, 이 종목이 오래됐군요. 예. 어이구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혹시나 올해 매수하신 건 아니죠? 올해. 원래 봄에 3월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사셨어요. 예, 하필이면 올해 꼭지예요. 그 가격이. 예. 계속 떨어진 거네요. 아이고야.
그럼 지금까지 보면은 3월부터 해서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고 계속 떨어져 오기만 예, 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음. 매수를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MLCC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예, MLCC. 그렇죠. 이 IT 기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기본 탑재되는 건데요. 이게 예. 사실 IT 업계가 업황이 좋아지면 사막 콘덴서 같이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실적이 예. 좋아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IT 쪽에서의 기기의 그 판매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 기업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적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적이 예. 조금 나오는 것 같죠? 예, 실적이 조금 나와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3분기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실적이 조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죠? 예.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 이제 그나마도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잡히고는 있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적자가 아닌 실적이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좋은 정도의 주가가 올라갈 정도의 실적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막 콘덴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IT 기업 중에서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먼저 생각나나요? 삼성전자 1순위를 예, 뽑지 예. 않아요. 그죠? 예, 예. 네, 맞아요. 이 삼성전자 주가를 기도 한번 많이 보세요. 밀리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보면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부진하죠.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순간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사막 콘덴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 콘덴서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도 그때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네.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비중을 조금 더 이게 사볼까 싶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하고요. 좀 이른 것 네. 같아요. 언제 매수할 수 있느냐? 전 최대한 3만 원에 가까운 가격. 아, 얼마나 그랬죠, 제가 지금? 3만 원 그렇죠. 정도 네. 됐을 가격. 3만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3만 원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고 내일부터 그냥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왜냐면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높아지면은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내가 그거에 대한 기회를 못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종목에는 굳이 비중을 만약에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늘리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막 콘덴서는 3만 원 정도 가까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럼 너무 어느 비싼 가격에 산 거 정도에서 아니에요? 매도하면 될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매수가 5만 원 정도까지 보세요. 아, 5만 원까지. 네, 맞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왜 그때부터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경제는 예.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업황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가 네.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지고 경제가 또 안 좋아지면 같이 또 안 좋아지거든요. 이 업종이.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가는 올라오게 될 거고 5만 원이라는 가격도 나중에 되면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거고 기다리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예, 네, 저는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이 종목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호텔, 롯데 호텔인가? 호텔 신라요. 호텔신라. 네네. 네, 그게, 제가 그거 매수를 좀 했는데요. 네. 그게 제가 그 호텔 신라를 85,000원에 샀습니다. 85,000원이요. 네네.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를 샀는데요. 네. 근데 지금 85,000원에서 그때 많이 조금 내려가지 떨어졌죠, 않았... 많이. 그죠?
네네.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군요. 아, 네. 그래서 샀는데 지금 네. 이게 조금 빠졌어요. 좀 많이 음.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그거 100주를 샀는데요. 네. 10%를 제 돈이 샀는데 지금 조금 많이 먼저 저점까지 내려와서 네.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추가 100주 매수? 10%를 더 어. 사봤으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혹시나 해보면 어떨까? 아, 네. 네, 네. 이게 고민이시군요. 예, 예. 지금 보니까 호텔신라가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죠? 그래서 빠졌군요. 네. 우리가 이제 3분기라고 하면 이제 1분기는 1, 2, 3월. 그다음 2분기는 4, 5, 6월. 그다음에 예. 3분기는 7, 8, 9월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그건 왜 그랬나요? 바로 이게 그 국경절, 중국 국경절 휴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게 9월에서 10월 달이에요. 아, 네. 맞잖아요. 10월 달의 실적은 3분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4분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의미를 두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아,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빠질 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요즘에 보면은 참 못됐어요. 진짜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막 밀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은 왜 그때 떨어뜨렸냐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올려버려요. 네. 그게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많이 떨어졌을 때 쌀 때 사놓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7만 원 아래 가격에서 이 예.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 예.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월요일 예. 되면 7만 원 아래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셔도 괜찮아요. 아, 비중은 뭐 예. 10% 말씀하셨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예. 번에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사고 뭐 예. 금요일 날 사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사도 괜찮고요. 월요일 날 사고 뭐 아니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지나면 FOMC 회의의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 결과 지나고 나서 사셔도 괜찮고요. 네. 하지만 7만 원 아래에 있을 때는 충분히 뭐 7만 원 근처도 괜찮고 7만 원 아래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 네.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9만 원 정도 다시 올라왔을 때 팔면 수익 내고 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데이오고요. 네, 35,500원에 네. 20%예요. 35,500원에 20%. 예, 종목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데이오. 제이오. 데이오. 제이오. 자, 네. 그러면 예. 지금 35,500원이에요? 35,500원? 예,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다는 건 어느 정도 되셨다는 건가요, 혹시? 한 혹시? 3개월, 3개월? 3-4개월 된 것 3, 같아요. 4개월 정도요. 네. 제가 보니까요. 예. 지금 9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8월? 8월 정도나 9월쯤에. 아니, 왜냐면 매도 음. 시점을 놓쳤어요. 그게 음. 단가 낮춘 거예요. 단가 낮추셨다고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원래 10% 어. 한 3만 원 후반이었거든요. 네. 네, 10% 해서 추매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왔었어요. 39,000원에 못 팔았어요. 그때는 그래요. 아이고. 기회를 놓치신 거. 약수익이었었는데 네, 맞아요. 네. 못 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낭떠러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제이오를 매수하신 이유는 2차 전지 쪽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셨죠. 2차 전지 쪽이 이제 커지면서 탄소 나노 튜브 쪽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아마 뉴스에도 나왔을 거고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막 나왔대요. 보니까. 그죠? 예. 그런데 희한하죠.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매수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취합을 하고 그걸 예. 판단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딱 뉴스나 아니면 뭐에 딱 꽂혀버리면 거기서 바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평소에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올 초에 이제 상장이 돼서 예. 주가가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올 초부터 이제 관심이 좀 들어왔던 기업이고 2차전지 관련 쪽으로 해서 탄소 나노튜브 쪽.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좀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제 방송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애초에 매수를 하면 이제 안 됐던 거였죠. 사실 만약에 네. 매수했다면 초기에 매수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고 나서 이제 빠져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근래 들어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리죠. 예. 그렇죠. 언제까지 더 아무리 좋아도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제이오는 이미 한계점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릴 만큼의 임계점까지는 기다려 준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아쉽지만 물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최소한.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반등 없으면 차라리 교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아, 근데 만약에 반등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 이용해서 한 25,000원 정도 선에서는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등을 좀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올라오면 최소한 25,000원 가까운 가격에서는 꼭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상장된 지 최소한 1년 이상 되지 않은 기업들은 예. 매수를 하지는 마세요. 예, 맞아요. 네, 이제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정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청약을 하세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거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79,000원에 네. 20%요. 79,000원. 아, 79,000원에 매수하셨군요. 네. 자, 이 종목도 참 힘들어요.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너무 힘들죠? 네. 네, 아이고.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매수? 이게 한 8월 초인 것 같은데요? 8월 초에 사셨어요? 네. 아, 그때 떨어질 때 사셨군요. 네. 근데 또 떨어지고 멈출 줄 알았는데 낙폭과대 막, 그죠? 네. 아유. 자, 그런데 이게 또 낙폭과대가 아니었어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 셀트리온이 이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잖아요. 네. 근데 3사 주가가 지금 별로 좀 좋지 않고 거기다가 아마 걱정되는 게 또 이거일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원래 3사가 합병하려고 했는데 네. 셀트리온 제약을 빼놓고 합병하려고 하니까 네. 약간 좀 소외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도 나중에 합병해요. 합병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원래 합병을 할 때는 이제 두 기업 이제 보통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합병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합병을 시도했다가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반대를 할 경우에,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반대표가 몰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병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반대하는 주식을 또 사가야 되거든요. 이제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주식을 또 비싸게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기업도 실패를 하는데 세 개의 기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나중에 합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뒤로 물러난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 지금 저는 괜찮아요. 이 회사는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합병과 관련해서 뭐 어수선하니까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기업의 가치가 변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고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건데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저는 85,000원 가격에서는 나을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때 빠질 때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조금 더 빠지고 나서 들어갔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지금 네. 매수할까를 고민했다면 사실 나았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항상 보면은 그때가 꼭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지금이 아니면 놓칠 것 같고. 하지만 네, 그때 맞습니다. 딱 그 결정을 내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죠. 네. 그죠? 그래서 참 이게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인내심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주식할 때. 그래서 네. 세트렌제약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 기다리게 된다면 그래도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85,000원에서 나오자고요. 아,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역시 제가 잠시 후에 강연회가 또 있어요. 이거 오프라인 강연회거든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을 잠시 확인하고 올 텐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이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거 진짜 내가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역시 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또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저는 강연장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강연의 일정 잠시 어디에 사는지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보고 오셨죠?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강남 대치동에 있는 샹제리제 센터에서 강연회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 지금 점심 식사 하시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저하고 여러분들 앓고 있는 그런 고민들 있죠. 저하고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 또 역시 전화 연결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 지금 상담 신청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02-2638-3985번. 그리고 문자는요, 유료지만 100원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자,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인지 컨트롤스요. 인지 컨트롤스. 네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000원의 비중 10%요. 9,000원에 비중 10% 들어가셨어요. 네네. 자, 이 종목이 변동성이 좀 포악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사나워요. 어려운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이렇게? 네. 자, 지금 보니까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얘가 실적도 많이 돌렸고요, 올해. 그리고 테마들 초전도체 테마가 좀 있더라고요. 초전도체 테마. 네, 물론 네. 뭐 약간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 네, 제가 맞아요. 보는 관점에서는 물량이 좀 아직 안 나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혹시 사봤거든요. 매수 혹시 매매하실 때 네. 약간 좀 테마 쪽 많이 보시죠? 아까 50%는 그냥 그래요? 정상 주식 하고요. 반만 섞어서? 양념만 양념만 프라이드 많죠. 다 테마도 네. 조금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트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지 컨트롤스를 말씀하실 때 거래를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봐야 되는 회사인데 네. 지금 초전도체 쪽에 테마가 엮여서
지금 한번 지금 뛰어 올랐고, 그래서 지금 가격을 눌려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주가는 눌렸지만 네. 지금 거래가 별로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량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뭐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네. 이때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세팅을 좀 안 해놔가지고 화면 잠깐 보이시죠? 이때 올라갔을 때, 그죠? 네, 이걸로 색칠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올라갈 때 보면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와서 주가가 어때요? 이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갔나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네.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주가가 빠졌어요. 네, 네. 그렇다면 여기 잡혀 있는 물량들은 믿을 만한가요? 과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로 묶인 건 사실 저는 썩 내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묶이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안 묶이고 이게 자동차 쪽과 관련해서만 이제 움직였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괜히 묶여가지고 저는 그게 주가의 발목을 오히려 잡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랩이라는 회사 아시죠? 안랩. 네, 네, 네. 안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원래 이게 지금 보안주인데 보안주잖아요, 정치 그렇죠? 테마였겠죠. 네. 보안주인데 이 회사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죠. 네, 네. 안모모 씨, 그죠? 예. 이 종목은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 그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네네. 주가가 못 올라가. 그죠? 그쪽 테마가 아니면 정치 쪽에서 엮여 있지 않으면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그 최근에 초전도체라는 게 굉장히 강성 테마였잖아요. 네. 강한 테마에 엮여버리면 그 테마가 오지 않으면 못 올라가 버리는 현상들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인지 컨트롤스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엮였으면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올라올지 이게 감이 좀 안 잡혀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일단 다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좀 잡혀 있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지금 9,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매수 가격은 혹시나 이제 올라왔을 때의 그 변동폭은 매수가 정도면 크지 않은 변동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기다릴 것 같아요. 저라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반등 다음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9,000원, 저는 9,000원짜리까지의 반등 여력은 아직은 있어 보이니까 올라왔을 때 혹시나 8,500원 정도만 와도 저는 빠져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아시겠죠? 반등을 네. 나올 때는 잘 빠져나오세요, 꼭.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네. 네, 매수가 64,50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63,500원이요. 아, 4,500원. 4,500원. 네네. 제가 놀란 건 가격보다는 비중에 놀랐는데 비중이 100% 맞죠? 네, 100% 맞아요. 우리가 혹시 몰빵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왜 그러셨어요, 이 종목을? 왜 올인하셨어, 이 종목을? 안 좋나요? 네. 예? 안 좋냐고요? 예. 안 좋다기보다는 네. 이게 지금 100%를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주식은 문제가. 저는 삼성전자도 100%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알테오전은 혹시 그때 그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아, 지금 머크라는 회사랑 네. 그 계약 단계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진입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쪽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네.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네. 기대감이 이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죠? 며칠 전에 네. 그 알테오젠에서 입장문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도 나왔는데 네. 아직 진행 중으로 돼 진행 있는 중인 걸로. 걸로. 그래서 네. 지금 하락이 좀 잡힌 거잖아요.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때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대감을 또 품고 가요. 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저는 좀 중장기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중장기로 중장기요.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6개월 정도요. 6개월이요. 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중장기의 기간은 아니에요. 더 봤을 때의 기간인데 저는 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알테오젠보다 다른 종목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혹시나 지금 네.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사이클이 한번 오면은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죠? 그렇다면 이게 옥석 가리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물론 알테오젠이 지금 보니까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았어요. 잘 나왔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좀 그동안 좀 받쳐줬던 기업들 있죠. 그런 네.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100%의 비중을 가져간다면 내가 이거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 타격이 좀 크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라면 사실 나는 좀 안전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약간의 수익적인 부분에 욕심이 조금 더 큰 거거든요. 수익에 대한 욕심, 제약바이오, 안전성보다는 약간 좀 한 번에 크게 튀었을 때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욕심이 좀 더 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기다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65,000원 매수가 오잖아요. 64,500원 네. 매수가 오면 반을 줄이고 가는 게 어떨까? 음. 반은 다른 쪽에 투자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절반 정도는 그냥 무작정 6개월 끌고 가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 75,000원 넘어갔을 때 정리하는 게 그때부터는 그냥 한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할을 정리하세요. 기간 너무 그렇게 네.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꼭 위험하지 않게 잘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LNF요. 네. 22만 3천 원에 네, 100주 갖고 있는데 LNF. 10%요. 10%. 네, 22만 3천 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22만 3천 원에 20%요. 10%. 22만 3천 원에. 지금 말씀하시다가 갖고 이제 있어요. 목소리가 자꾸 이제 작아지셔가지고 제가 뒷부분을 계속 이제 못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22만 3천 원에 20%를 LNF로 아, 보유하고 10%. 10%요. 예. 아, 이게 고무줄처럼 이 비중이 늘었다 줄었다. 자, 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손실 중이신 거잖아요. 너무 그죠? 많이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 크네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쪽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예. LNF도 근데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간 걸 한번 보면은 지금 보니까 12,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2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3만 원에 그때 매수하다가 모네가 너무 억울해갖고 자꾸 올라가서 내가 그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들어간 게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식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 그렇죠?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이라는 거 위로 올라갔을 때 이 폭을 얘기하거든요. 이 올라갔을 때 이 폭이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떨어질 때도 역시 하락이 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LNF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던 이 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와, 많이 빠졌네요. 지금 여기서. 근데 고점이 너무나 많이 높게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주가가 2021년도 정도 수준의 주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죠. 2021년도의 실적이 여기 나왔는데 사실 2021년도의 실적은 2022년도 기대감으로 올라간 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2023년도에 실적을 놓고 본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2차전지 그 쪽이 점점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2차전지가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앞으로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혹시 그
손절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네. 궁금한 게 음. 저기 매수가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을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기업이 나중에 10만 원 정도 밑으로 빠진다면 3만 원요? 10만 원. 10만 원요? 추가 매수는 10만 원 아래로 빠진다면 추가 매수가 그때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굳이 이걸 계속 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힘든 결정이긴 한데요. 제가 네. 볼 때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봐서 주가가 반등 나와서 15만 원을 회복해 준다면 그때는 이제 이 반등 이후에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절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반등 나오면 저는 이 종목은 17만 원 정도 선에서는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15만 원 선에서요? 17만 원. 7, 네, 17만 원 선에서. 7만 원요? 17만 원. 17만 원 선에서요? 맞아요. 아, 예, 네, 예. 이 정도에서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이거 우리가 이제 복수의 기회는 나중에 살 때 한번 그때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너무 좀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가셔서 좀 고생하고 계신 건데 어쨌든 기회는 또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완전 하락 다 되는 줄 알고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간 게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하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다 지하 2층, 3층이 또 있었다고. 그죠? 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또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LNF는 특히나 또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미영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은 한미약품이고요. 네. 매수가는 32만 원, 네. 비중은 40%예요. 32만 원에 40%세요. 네. 아하. 자, 비중이 좀 이제 들어가셨는데 많이 있는데 한 네. 번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건데 아버님 아빠 거요? 건데 네. 그때 요번에 한 얼마 전에 그렇게 상승 타고 있을 때 그렇게 비중을 넣고 사셨다고 해서 그렇군요. 제가 30한 5만 원 그때까지 한번 네. 기다려 보시라 했는데 유한양행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막 빠진 날이 있었어요. 네. 물량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익이 매년 조금씩은 계속 늘고 있고 내년도 네. 그렇고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보시라고. 네. 맞아요. 계속 어제도 포기하시려고 이 선에서 손절하시려고 하는 걸 계속 말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주식은 따님 네. 분도 혹시 지금 시청자분도 주식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묻지마 투자 시작하셔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도 아빠가 너무 돈을 그래서 관심을 잃으셔서 또 이렇게 되신 같이 거군요.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맞아요. 이게 아버님보다는 이제 그 따님분께서 주식에 대한 그 마인드나 이게 더 좋아요. 더 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주식을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이제 준비 없이 시작하신 분들 있죠. 공부 안 하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찍기죠, 네. 찍기. 그죠? 그냥 우리가 네. 초등학교 때 가면 문구점 같은 데 가면 막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뽑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나이 많으신 맞아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앞에서 유한양행 말씀하셨는데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다르죠. 예. 유한약품이 떨어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제약 업종이 흔들렸던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엄연히 다른 기업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유한양행은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고 한미약품 그게 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제약 회사라고 하면 이제 그 제약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그걸 판매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정들 절차들이 필요하죠.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네. 임상을 시험을 1상이 있고 또 1상이 또 성공하면 2상까지 가고 또 2상이 네. 성공하면 또 3상까지 가잖아요. 네. 거기서 또 실패하면 끝나지만 거기까지 네. 성공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이 개발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개발되고 나서 이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임상 2상까지 개발을 완료시켜 놓고 그 다음에 네. 이 이제 그 특허권이죠. 네. 이 앞으로의 이 시장에 대한 이 권리를 이제 판매를 해요. 네. 기술을 판매하는 거죠. 이 기술을 판매하고 나중에 임상 3상까지 이 회사가 책임져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익을 이제 그 드리는 데까지는 네. 회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적도 네. 굉장히 그래서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제 따님분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왜 그걸 팔아요? 왜 손실내고 네, 팝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팔면 또 다른 종목에서 손실 날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네. 한번 이제 끌고 와보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네. 35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 가격에 왔을 때 그때 팔고 40% 네. 비중인데 또. 네. 네, 그래서 35만 원까지 저는 끌고 가고 그렇게 네.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잘 네, 전달해 특신 있게 드릴게요. 메고 가세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이네요.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인데요. GI 이노베이션. 자, 2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8% 비중이네요. 자, 지금 27,000원에 비중이 지금 8%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상장 초기 기업들 매수는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지금 보니까 상장 첫날 저점 가격을 이미 깨버렸어요. 이때 첫날의 거래가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결국은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지금 GI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사실상 반등이 잘 안 나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나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16,500원이죠. 월요일장에 반등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장에 반등 나오면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강남 쪽에서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잠시 후 저는 1시에 강연을 향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역시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